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포스코 DX가 금요일 날 0.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뭐 큰 폭의 등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포스코 DX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그 포스코 DX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성장성에 대한 훼손은 없다. 왜? 갑자기 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성장률이 훼손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성장률의 훼손은 없지만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왔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시장의 중심이 저 PBR 쪽으로 간 겁니다. 왜 저 PBR 쪽으로 갔느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 PBR 쪽을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무한정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제가 좀 극적인 내용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오팜. 자,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월봉 봅니다. 주가가 18년도 고점 그리고 19년도 고점 해가지고 6만 원대에서 지금 2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반토막이 더 난 거죠. 1년, 2년, 3년, 4년. 그쵸? 그러면 18년도 실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네오팜의 실적을 보잖아요. 그럼 18년도 대략 한 5년치입니다. 조금씩 성장을 하죠. 근데 19년도를 기준해서 뭐 조금 줄었다가 조금 늘었다가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익률 한번 보세요. 28%, 27%, 26%, 25%, 25% 상장사의 이익률이 30%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18년도 고점 찍고 19년도에 다중 고점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한 70% 빠졌어요. 그쵸? 돈은 진짜 잘 버는데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쵸? 이렇게 실적이 개화되는 그 전에 14년부터 1년, 2년, 3년, 4년째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는 기존의 막 이익률 막 25%, 27% 이런 이익률을 먼저 반영을 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성장성이 훼손되었지만 돈은 벌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부른다. 이런 부분을 저 PER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도 성장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주가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죠. 자, 내용 보세요. 아직까지 기아차처럼 사상 최고가를 간 건 아니지만, 그쵸? 2009년, 2010년, 그쵸? 이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째, 그쵸? 10년째 되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5년치의 실적을 다시 보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익률도 같이 뜨고 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뭐가 와요? 전기차 시대가 오죠. 전기차에 대한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PBR 정부 정책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신고가를 내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부 정책의 방향이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갇혀있는 기업이 강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포스코 DX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보면 어때요? 아까 전에 제가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포스코 DX는 지금 어때야 돼요? 주가 먼저 보죠. 주봉으로 봐서 보면 여기 대략 한 6천 원대 정도 되는데 10배 이상 상승을 했고 지금은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 구간에서 주가가 완전히 급락하고 빠지려면 어떤 상황이 나와야 돼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뭐에 대비해서? 주가에 대비해서. 그쵸? 시가총액. 그쵸? 지금 시가총액은 1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10조 대비해서 최소한 PER 10배 하면 얼마예요? 1조죠. 1조. 그럼 여기서 30배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느 정도 이익 봐야 되죠? 3천억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올해 실적이 나왔죠? 어때요? 4분기 실적이 안 좋죠. 이게 호재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4분기 실적이 141억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이 부각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급락했겠죠. 근데 주가 빠지나요? 안 빠지잖아요. 근데 여긴 어디예요? 단기간에 이격이 벌어진 구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미래 가치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지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다.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PER 몇 배예요? 100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장주.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어디서 발생해요? 기업단에서 발생한다. 그럼 말 끝난 거죠.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밀려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시세가 나오는 것도 한 방에 다 나오고 끝나는 마지막 시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이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 구간. 신고가 언제 발생했나요? 12월 27일. 그쵸? 이때 뭐였나요? 시장 고점. 그쵸? 그리고 나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 종목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그게 뭐예요? 신고가 전략이기도 하지만 가격 전략이기도 하다. 그쵸? 가격 파악을 먼저 하자는 겁니다. 포스코 DX는 지금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에 대한 판단이 되었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실제 2월 2일 날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코세스 그쵸? 코세스를 시장가로 8시 53분 장시작 전에 주문을 넣어라. 시가에 체결 시키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자,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됐죠. 그쵸? 이건 오늘 다시 공략을 한 건데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그쵸? 매도한 날은 1월 29일. 거래일로 따지면 이틀 걸린 거고요. 실제 매수한 날은 17,460원 1월 25일. 수익 얼마예요? 15.49%. 그쵸? 매도하고 나서 다시 매수하죠. 그게 2월 2일 날입니다. 정확하게 다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그쵸? 이거는 그냥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고 지금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코리아 FT. 자, 제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이 밑에 22년도에도 매수를 했었는데 이때도 자동차가 반짝이는 상황이 발생했고 제가 코리아 FT로 공략을 했지만 그쵸? 뭐 큰 소득 없이 그냥 종료가 된 그런 기업입니다. 9월 20일 그쵸? 22년 9월 20일 23일 27일 날 매도하고 끝 그쵸? 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매수하는 구간을 잡고 있다. 그쵸?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2월 1일 날 똑같죠? 시장가 매수 8시 52분. 그쵸? 이것도 한번 보면 비트컴퓨터. 자, 내용 보세요. 매수, 매도. 그쵸? 수익 얼마? 7%. 뭐예요? 신고가 종목. 장시작전 시장가 매수. 그쵸? 분봉 봅니다. 분봉 보면 7%의 수익을 얻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5분 딱 걸렸습니다. 장시작전에 공개를 하고 매수 체결되고 올라가서 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그냥 매도하고 빠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매도하고 빠진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코세스에서 그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다시 매수할 구간을 제가 잡겠죠. 자, 다른 종목 1월 달에 보면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이 반도체하고 바이오입니다. 뭐 그중에 뭐 대표주라고 하면 뭐 가온칩스 그쵸. 가온칩스 보면 매수 매도가 좀 많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6% 수익, 10% 수익. 그쵸. 전부 다 한 달 안쪽으로 다 매매가 끝납니다. 저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을 2주 안쪽으로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까지 끌고 갑니다. 그럼 장기 투자가 3개월로 끝이란 소리예요. 주식시장에서 3개월 이상 시세가 유지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다른 종목 또 봅니다. 어보브 반도체. 자, 보세요. 반도체 강세 보였죠. 21%. 그쵸. 그리고 HLB. 자, 보세요. 신고가 종목이고 매수해서 4일 걸렸고 31% 수익.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그쵸.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자, 제가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연초 이벤트를 제가 조금 하는데 제가 2월 달에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 쓸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아서 수익을 31%씩 낼까 그쵸 가격을 잡는 방법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2월 달에 소통방에서 다 풀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쵸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무료로 공개를 하는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는 왜 그랬죠?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그럼 하락하는 구간에 뭐가 나왔죠? 시장의 급락이 나왔다. 시장의 급락이 나올 때 뭐가 빠졌죠? 기존에 약했었던 종목, 그리고 이격이 발생했었던 종목. 그러면 이격이 발생했었던 종목이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왜? 이격을 좁히고 다시 올라가니까. 그렇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DX는 뭐예요? 눌림목이에요. 근데 고가예요, 저가예요? 고가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를? 가격을.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신고가 매매.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이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일주일, 4일, 3일 동안 20%, 25%, 3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려면 그렇죠? 가격에 대한 판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요. 여기 그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죠? 2주입니다. 2주. 2주 안에 뭘 해야 돼요? 가격대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격대를 잡았을 때 수익 전환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 뭐 해야 돼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신고가 매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신고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고 요것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너무 내용이 길어요. 진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집 시간은 그거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자,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원체 강조를 드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공략해서 성과는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